반도체주와 같은 경기 민감 종목들이 올라갈 때 항상 코스피는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보면 제약바이오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LNF 이런 기업들이 있죠. 코스닥이 또 올라가려면 결국 바이오나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 지수를 이끌었었던 이런 주도 업종이 살아나면은 결국 시장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래 이렇게 전통적으로 강세를 이끌어갔었던 그런 이제 섹터들을 보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 큰 변곡점을 맞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자금 유입, 그리고 밸류업 정책, AI 반도체와 원전 빅사이클까지 투자자분들이라면 궁금해할 이슈들 오늘 광유정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주식 관련 유튜브 머니즈 라이프라는 슬로건을 걸고 와이프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냥 와이프라고서 채널명 검색하시면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전문가 필명으로 주식 와이프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주식 와이프라고서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거의 한 8년 차 주식 방송 지금 전문 패널로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JW 인베스트라는 회사를 이끌면서 지금 현재 곳곳에서 지금 여러 방송 활동들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님,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은 한국 증시의 장기적인 상승 신호로 봐도 될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있었을 때 항상 증시 상승을 이끌었었던 투자 주체들을 보면 거진 외국인 내지는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됐었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지난해 또 지지난해 증시 움직임을 봤을 때 사실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왔었던 장세였어요. 특히 지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조가 최근 이제 근래 상반기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정치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으로 가게 되면서 딱 정확히 이제 6월 대선 치르고 난 이후부터 외국인 순매수세가 거진 이제 한 달 내내 가까이 강렬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6월달 증시 시세가 가파르게 시장지수 랠리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 2, 3개월 정도 단기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지금 자금이 잠깐 좀 쉬어가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방향성이 잡히려면은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굉장히 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난 7월달 또 들어왔었던 이슈들을 보면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또 굉장히 또 노이즈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외국인들의 또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이런 세제 개편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순차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다시금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 랠리가 다시금 이어지게 되면서 증시 상방 가능성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한국 주식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떤 모습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 6월달 상승 랠리 이후로 신규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장 지수가 지난 2021년도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준 상황이거든요. 2021년도 최고 점을 찍었었던 지수 움직임이 3,3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3,200포인트 선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21년도와 지금 시점의 시장 지수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 했을 때 2021
2021년도까지 올라갔었던 지수 상승 랠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굉장히 좀 특수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언택트 시대였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이런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난 2020년도 하반기 연말 기점으로 해서 상반기까지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또 한몫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이제 시장이 금리 인상 기조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공급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지수가 하방으로 자리 잡으면서 거의 한 2-3년 정도 암흑기를 이제 거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2021년도까지는 사실 기대감으로 이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반영이 돼서 선제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 국면으로 가고, 특히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밀고 있는 그 슬로건 있죠. 코스피 5천 시대. 이런 이제 부분들까지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유동성,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이제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 지수를 끌어올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단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에 시장 지수가 좀 올라오려다가 지수가 꺾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본다면은, 지난해 시장 지수가 반등세가 나왔었던 것은 엔비디아발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AI 랠리 열풍에 힘입어서 올라갔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주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상반기 소폭의 반등에 그치고 하반기에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실물 지표를 봤을 때 수출도 지금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자동차도 이런 관세 노이즈가 여전히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유럽 쪽에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이제 흑자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환율 효과도 늘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맞물린 데다가 조선 방산주 같은 경우는 또 수주 랠리도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시장 흐름들로 봤을 때는 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단의 랠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은 손해 본다라는 인식이 좀 많았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거 보유해도 돼? 근데 지금은 이런 이제 업황을 타는 사이클 종목 주도주만 잘 잡더라도 2-3년간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을 일단은 조선 방산 그런 랠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지금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일명 하반기에는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업종 섹터가 반바지라고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 반바지인 줄 아세요? 반도체,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볼 때 물론 똑같은 국내 이제 증시 거래소이긴 하지만 약간은 좀 결이 다르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 종목들이 즐비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 내지는 벤처 기업들이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통 반도체 식총 1, 2위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반도체주와 같은 경기 민감 종목들이 올라갈 때 항상 코스피는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뭐 1위부터 10위까지 봤을 때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보면 제약바이오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LNF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또 올라가려면 결국 바이오나 2차 전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국 경기 민감, 주도주, 그동안 시장 지수를 이끌었었던 이런 주도 업종이 살아나면은 결국 시장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성을 잡아가실 때 지금 계속 조선 방산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결국에는 원래 이렇게 전통적으로 강세를 이끌어갔었던 그런 이제 섹터들을 보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좀 유망했던 주도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추천하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의 사이클을 봤을 때 2017년도 증시 상승 나왔을 때도 그때도 삼성전자, SK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하반기에서 2021년도까지 SK, 삼성전자가 역시나 시장 지수
이끌어내는데 주역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코스닥이 올라갔었던 지수 상승 랠리를 봤을 때도 2018년도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임상 성공 이슈들이 또 들어오면서 코스닥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 치료제 백신으로 인해서 랠리가 나왔었고, 지금 이제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 약간 좀 결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코스닥 시총 1위 기업이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플랫폼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맥 주사로 주사하던 제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플랫폼 기술이 가장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 쪽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사제로 지금 거진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그렇게 투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투여하는 방식을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 번으로 바꿔주는 이런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지금 이벤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바이오 쪽의 랠리와 조금은 그런 이제 좀 자세히 들어봤을 때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가 이끌어 나가는 게 조금 더 크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인 거죠. 기술 수출.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코스닥의 지수를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전기차 캐즘으로 좀 많이 억눌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그런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최근에 ESS라고 해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그런 저장 장치를 ESS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2차 전지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구매를 할 때 항상 소재 쪽이 가장 먼저 주문을 넣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소재 관련 종목들도 이런 ESS 향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반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바지,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하반기 주도 업종 섹터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증시 들고 가면 이제 계속 오를 거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히려 약간 국내 주식을 약간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밸류업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결국에는 이제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윤 정부 시절 때부터 우리 밸류업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PBR이 1 미만인 기업들에게 주주환원책이라는 유인책을 줘서, 보다 우리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배당주들 되게 많잖아요. 뭐 월 배당 해주는 곳들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고배당을 주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파란불 보고 있으면은 손해 보는 느낌 들잖아요. 주식하면서.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배당을 준다 한다면은 그래도 종목 보유함에 있어서 좀 손해 보는 느낌은 덜하거든요. 아유, 그러면은 조금 더 보유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투자 자금 계속 고이면서 이런 이 투자 자금으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데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자금을 융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그런 이제 결에서 같이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류업에 먼저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밸류업 이제 지수 이제 ETF에도 들어가 있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세제 개편안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역행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밸류업을 하려면 자사주 매입소가 내지는 주주환원체, 이런 부분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9월달 다시 한 번 더 이제 또 상법 개정안 이야기가 나올 때 지속적으로 유인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한 차례 쇼크를 줬었던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 논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50억에서 다시 10억으로 되돌린다. 이거는 또 역행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 지금 야당 쪽에서는 뭐 100억 정도 가까이 오히려 좀 더 늘려줘야 된다라고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절충안을 계속 좀 찾아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배당소득 이제 분리과세도 마찬가지죠. 원래 기존에 심지어 이건 여당 쪽에서 냈었던 그런 발의된 내용들을 보면 원래 한 20%에서 25% 정도가 이제 최고세율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막상 나온 거 보니까 35%고 이마저 조건도 세세하게 따져봤을 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서 이게 있으나 마나 유인거리가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이 결국 실망감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신뢰감을 줘야지 투자자들도 결국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인거리가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신뢰도를 찾아가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나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이 한국 주식의 전환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14년 만에 역대급 장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앞으로 코스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뭐 이미 역대급 장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전고점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 지금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상당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앵커님이 질문 주셨을 때도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 쪽은 계속해서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도 봤을 때 작년부터 코스피 상장 기업의 전체 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밸류업 추진한다. 지주사들이 배당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주주 환원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유인거리 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SK라든지 두산이라든지 한화 이런 지주사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시점에서 쉬어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과 이제 함께 동행을 하려면 결국 주가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실적과 이제 무관하게 약간 거진 테마주 위주의 장세 그리고 이제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잔잔바리 수급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조금 더 탄탄해지기 위한 지금 가도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아직 MSCI 그 선진국 지수에도 편입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MSCI 선진국 지수로 이제 편입한다라고 했을 때도 만약에 그 들어가게 되더라도 이게 또 몇 년 걸리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2, 3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변곡 구간에 있다라고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연초에 저희 코스피 뭐 얼마까지 찍을 거다 이렇게 많이들 네. 예상하셨잖아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네. 그럼 대표님은 올 연말에 코스피 몇 가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전문가지만 항상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뭐 무당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5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방송 이제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 보면은 5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그보다도 이제 증권가 쪽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전망치들을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한 3,600에서 3,800포인트 정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증권사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보수적으로 3,300포인트 일단 돌파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3,300포인트 전고점 이제 돌파하면은 저도 이제 정말 낙관했을 때 그 언저리 있죠. 3,600에서 3,800포인트 요 정도 구간까지 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4,000포인트 때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때 그때 3,300포인트 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일단은
크기 때문에 4,0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일단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5,000피까지는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이제 막 네. 들어섰기 때문에 진짜 그때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되면은 아마 한 말기쯤에 5,000피를 넘어서지 않을까라고서 생각이 들어서 당장 5,000피에 대한 기대감보다 일단은 정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들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가 더 매력적인지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만약 한국 증시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앵커님 혹시 미국 주식도 하시나요? 안 합니다. 네. 최근에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막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제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라서 다들 이제 미국 주식 작년에 미국 주식 붐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서학개미 열풍이 불어서 증권사들 브로커리지 수익이 엄청 대폭 늘어났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지금 국내 주식 시장 좋다고 얘기하는데도 미국 주식 해야겠다라고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국내 증시에서 지금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때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6월달에 국내 증시에 이제 복귀하는 것은 지능순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내 주식하면은 이거는 이제 막 바보다 이런 이야기 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지금 미국 주식을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23년도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 랠리 나왔을 때 그때 엄청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가 꿈 비율이라고 해서 그 PDR인가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가 뭐 한 1,000배 정도 이상 반영이 됐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시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면서 횡보 중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테슬라형으로 보면은 지금 모멘텀도 사실 되게 많죠.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 옵티머스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다가 뭐 스페이스X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면은 미래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지금 좀 가고 있는 그런 단계고 엔비디아마저도 작년 물론 지금 올해까지도 계속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샘 울트먼이 계속 이제 AI 거품론에 대해서 이야기 꺼낼 때마다 엔비디아 주식도 흔들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계속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기승전 미국 주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과거 이런 테슬라로 돈 버신 분들, 그러니까 몇 배 이상씩 벌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시장에서 막 그런 이제 영웅론처럼 계속 이야기가 재생성되다 보니까 역시 미국 주식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양도세 같은 것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계속 유동성 들어올 수 있게끔 정부에서 좀 유인책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미국 주식 안 해도 중장기적으로 종목 보유할 수 있게끔 배당에 대한 유인책 줄게. 그러니까 국내 주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해. 라고서 지금 판을 깔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지금 많이 저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PBR이 1 미만인 곳들 같은 경우는 이런 유인책에 대한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1 미만인 기업들은 매수했다가 1 이상 올라가면 그때 매도하셔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우리 국내 주식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메리트도 크고 유동성이 지금 들어올 만한 환경은 오히려 미국 주식 시장보다 좀 더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앞으로 6개월간 이제 국내 증시를 이끌 주도주 딱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작년에 SK 하이닉스가 보여줬었던 퍼포먼스, 심지어 올해까지도 SK 하이닉스가 상반기까지 주가 상승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은 SK 하이닉스 매도하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의 HBM3E를 지금 거진 반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를 그 12단이 지금 통과 안 된 상황이에요. 12단 그거 통과를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삼성전자도 그런 관련 밸류가 좀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을 텐데 퀄테스트 통과가 지금 1년째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그 공급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 2~3% 이제 앞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위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반영이 됐었던 거였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작년과 매우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냐? 원래 삼성전자가 D램을 잘하죠. 근데 이제 D램 가격 반등이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고 올 상반기부터는 중국에서 이구한신 정책이라고 해서 새로운 옛 것을 이제 새로운 걸로 다 바꾸자. 그러니까 전자기기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계속 뭐 보조금도 지급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정책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D램 낸드 쪽이 지금 가격 반등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삼성이 집중했었던 것은 고부가 가치 이런 메모리 반도체보다 원래 본업 잘하고 있었던 범용 반도체 쪽이었어요. 근데 범용 반도체가 일단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다? 오케이. 이건 오케이예요. 그러면은 이 범용 반도체 쪽에서 잘 나오고 있는 수익을 까먹고 있던 곳은 어디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다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 조 단위의 그런 적자를 내고 있다가 올해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3나노 공정에서 TSMC 이제 밀렸었는데 이제 이번에 2나노 공정에서 테슬라 대규모 지금 수주도 따냈죠. 이어서 이제 퀄컴이나 애플 계속 이런 이제 수주를 지금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대폭 좀 개선을 지금 이뤄내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기 시작했고 그럼 이게 계속 이제 실적 반영이 되겠죠. 그럼 파운드는 더 이상 이제 애물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HBM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HBM3 놓쳤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차세대 AI 그 칩인 루빈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루빈에 들어가는 HBM4에서 승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HBM4가 SK 하이닉스는 10월 달부터 양산이 시작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거진 이제 막바지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샘플 전달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11월 달부터 양산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HBM3 12단도 뭐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퀄테스트 통과됐다 하면은 그거는 플러스 알파 덤인 거고 HBM 이제 4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양산을 시작한다 했을 때는 그땐 다시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다시 1위를 탈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 지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는 게 적기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가장 좋은 가격대는 항상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늘 말씀드렸는데 6만 원 초반에서 5만 원 후반대가 그때부터는 그냥 담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근데 지금도 7만 원대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난해 그 2021년도에 가지 못했었던 10만 전자를 가지 못했었던 그 구간대를 진짜 잘하면 올 연초 기점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계절적인 성수기를 보면 3, 4분기가 성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10월 달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HBM도 양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언제 나와요? 1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연초 그렇게 랠리 가능성 보면은 10만 전자 가능성 이번에는 높지 않나라고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 맞아 떨어지네요. 약간 3분기 실적이랑 이제 또 원래 9월이 전통적으로 약간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9월도 벗어났고 또 10월 이렇게 하면 굉장히 희망회로이긴 한데요. 지금도 저는 삼성전자 엄청난 메리트, 지금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대이긴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으면 대표님은 그래도 삼성전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눈치 빠르고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찐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 반도체 ETF인데 사실 ETF보다 지금 삼성전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삼성전기는 조금 결이 달라요. 삼성전자랑 결이 다른 게 삼성전기는 유리기판이랑 MLCC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전자기기 쪽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MLCC 수요도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사실 SKC가 조금 더 유리기판 양산이 빠르고 삼성전기는 2027년도 경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그 유리기판 인터포저도 지금 맞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전자기기 쪽의 업황이 살아남에 따라 지금 그 수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대장은 역시 기승전 삼성전자다라고서 보고 있는 거죠.